이용해? 네. 한 명 들어왔다. 됐죠? 이렇게 하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거 공유를 녹음을 해버려? 어떻게 하는 거야? 어? 녹음? 이거를? 불러야지. 아니 그냥 내가 누를게요. 레코드를 누르면 된다는데? 어디? 이건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이게는 지금 복잡하다. 이거. 그 두 개다. 오케이, 만나죠. 반갑습니다. 누가 한 분이 들어오셨네. 네, 나 오늘 그 안 알았어. 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공유하죠? 네, 제가 할게요. 이거를 내 걸로 들어가야 될 텐데. 어디? 글쎄. 아이디를. 아이디를? 그래도 되나? 애니메이. 반갑습니다. 네, 구매하기. 게시물 작성. 있잖아. 네. 네, 초대는 어떻게 할까요? 저요. 됐어요. 네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 안 해? 안 해도 될걸요? 지금 내가 되는 사람이 혹시 어떻게 했어요? 사적으로 엮일까봐.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공유하기. 친구 초대. 오케이. 통일수 해도 되나? 안 되지. 해야 돼요. 나안 잡아. 아니, 나도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야. 이건 하면서 하고.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우리 네팔에서 돌아온 네. 탐험가 박미영 동지가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팔을 탐험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네팔은 어떠셨어요? 네팔이 한국보다 덜 덥더라고요. 그래요? 고산지대라 네. 그런가요? 네, 덥기도 덜 덥고 습하기도 덜 습하고 네, 날씨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나는 히말라야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네. 고산 지역이라 그랬는데 지난번에 우리 네. 팟캐스트 연결했을 때 뭐 해발 900m 정도라면 네네. 어디 대관령이나 이 정도밖에 그쵸.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대관령이 해발 700, 800 아닌가요? 그죠. 네. 한 800. 7, 800 이 정도 네,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카트만두가 900에서 1000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뭐 내가 산소호흡기 갖고 가고 이런 건 너무 과한 설정이었다. 그 정도는 아니었어. 네, 카트만두가 해발 900에서 1000 정도 된다고 해요. 인간이 살기 가장 좋은 고지라고 하는데. 그죠. 네. 이게 뭐 어디 열대지방 같은 데는 특히 아주 고산지대가 아니면 거기가 시원하고 선선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이 살기가 오히려 이제 더 좋은 지역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우기라서 비가 한 7일, 6일 중에서 한 3일은 비가 왔던 것 같아요. 네. 비가 오거나 흐리거나 이래서. 네. 그다음에 뭐 제가 사진 찍어 보내주신 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인상적이라 그럴까? 내가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는 거다 뭐 이렇게 댓글도 달아놓고 그랬는데 물론 뭐 너무 아이폰 선전해주면 안 되겠지만 뭐 폰의 위력도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 표정 자체가 되게 온화하게 느꼈어요. 네네. 뭐 사람들도 다 미소가 기본으로 이렇게 잘 웃어주시고 아이들도 뭐 손 흔들며 같이 흔들고 너무 좋은 분위기셨겠네. 네, 근데 좋더라고요. 이제 막 그때 우리 팟캐스트에서 통화할 때 근데 뭐 나라가 이제
너무 살림이 쪼들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는 온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좀 힘이 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너무 못 먹어서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저 세계 10대 최빈국 중에 하나라고 네, 하는데 좀 안타까운 면도 있긴 했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6월 28일 지방선거를 했다고 해요. 그때 이제 얘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 잠깐 드리자면, 네, 6월 28일에 거기도 이제 선거를 치렀는데, 공산당이 집권당이 의외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정말 까맣게 몰랐는데 2006년까지 왕정이었다가 쿠데타로 이제 왕이 몰락하고 이제 민주주의로 그러셨군요. 그랬다고 바뀌었고. 근데 거긴 파격적인 선택이네. 저는 좀 매치가 안 되는 게 네팔이 이제 되게 신뢰되는 말인데 우리한테 뭐 일본의 일부라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근데 저는 네팔이 옛날에 인도의 일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도 그래서 네팔을 지금 이제 많은 나라들이 원조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 많이 도와주고 싶어 하고 이제 못 사니까 한데 인도는 자기네들의 그 속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도와주고 싶어도 인도의 그 눈치를 보느라고 못 도와준대요. 네, 그래서 더 못 살고 있는 지금 네팔의 실정이 더 안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너무 그러니까 지금 심각하다. 패권주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따지면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못해. 또 자연환경도 뭐 눈으로 보기엔 좋지만 생산력에는 도움이 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전 국토에 뭐 85%가 산지고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이 관심이 저도 이제 미연동지가 네팔에 계시고 그러니까 네팔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네팔의 수도는 뭐 초등학교 때 지리부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그 카트만두 뭐 이런 정도. 또 히말라야가 가까운 나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 거기 뭐 에베레스트나 어디 K2봉 뭐 이런 데 가고 그럴 때는 이제 네팔에 내려서 거기에 뭐 베이스 캠프 치고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뭐 태극기 꽂고 뭐 이런 산악인들 보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느낌에는 다 그런 어떤 고산 이거 말고는 네팔에 대해서 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거기도 또 이제 우리 네팔 국민들이 그렇게 또 삶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또 나는 온화해서 이제 욕심이 없어서 평온한가 했더니 또 거기도 또 사람 살기 힘든 거는 또 다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바로 옆에 부탄도 왕이 있잖아요. 그죠. 부탄은 좀 살기 좋은 나라 아닌가요? 거기 행복지수가 높은 거죠, 사실은. 왕이 다스리고 있고. 네, 그래서 왕이 잘 다스리니까 행복지수가 높은 건데, 네팔은 이제 그 왕이 좀 폭정을 해서,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동생이, 그러니까 왕의 동생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형을 왕이 쫓겨나고 뭐 이런 뭐 옛날 얘기네.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제 무너지고 이제 민주주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저는 그 부탄 왕이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사람이 정말 이렇게 무슨 왕이나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 뭐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따뜻한 어떤 지역의 목사님이거나 뭐 이런 느낌 또 뭐 승려이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참선 같은 거를 안내하고 이럴 수 있는 근데 그 뭐 부탄 왕하고 네팔 공산당하고는 또 약간 대척점 비슷하게 묘하게 비교가 되겠네요. 근데 또 네팔의 지금 공산당 같은 경우는 7개의 자치구가 있는데 이번에 선거에서 3개의 그 자치구에서는 약간 좀 그 강성의 그 공산당이 좀 승리를 약간 근소한 차이로 이겼고
나머지 4개 의회는 좀 온건파 네. 의회가 공산파가 이제 공산당이 승리를 거뒀다고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온건 공산당이 그러면 거기는 뭐 네. 공산당이 집권을 한다 그러면 그 공산당은 뭐 이런 사유재산 제도 같은 거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그런 그것까지는 제가 네. 안 여쭤봤는데 잠깐 취재하셔가지고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셨구나. 네, 너무 작아가지고 근데 그 공산당이라도 우리가 지금 뭐 북한의 그 스탈린 공산당 저희 네네. 북한의 그 공산당은 아니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 공산당이에요. 정말 네. 교조적인 공산당이네요. 그러니까 뭐 정말 제대로 된 공산당인 거죠. 그냥 변형된 스탈린화된 변형된 그 공산당이 아니라 스탈린은 하긴 스탈린이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하긴 했었죠. 네, 그런 그래서 공산당이 아니라 레닌 마르크스주의 공산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초기 단계에 정말 막스 레닌주의 뭐 이렇게 해서 네팔이 일단 지금 못 사니까 그러면 아니 그런 정도 되면 당연히 생산수산을 사유화하고 그다음에 그 전체주의적인 어떤 계획 경제를 통해서 뭐 기초생활은 보장하겠다 뭐 이런 거 들고 나왔고 당선됐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나중에 한번 연구해보기로 하고 제가 오늘 사회자의 권한을 너무 침범했네요. 근데 오늘 사실 뭐 저희가 보통은 수요일날 이제 팟캐스트를 편성을 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뭐 정례적으로 하고 저희 일정에 따라 아주 특별한 일만 있었는데 이번에 또 네팔에 가시고 그러니까 미영동지 이제 빨리 봐야 되겠다는 그 요청이 너무 빗발쳐가지고 또 내일부터 뭐 연수 잡히고 이러시니까 저기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마스코트인데 아주 팬들이 책이 두터우신 것 같아요. 그런 거짓말은 삼가지. 우리 또 모처럼 멤버들 이제 많이 모이셨네요. 저희가 정당민주주의 소개하는 뭐 어디 더불어민주당에서 행사를 좀 그 당에 우리가 뭐 자유한국당에서 정당민주주의를 배우기는 좀 그래가지고 그 행사 때문에 하루 있었고 지난번에 또 네팔 가셨을 때 우리가 이 팟캐스트 녹음만 좀 저기를 했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넓게 피지는 못했어요. 파행 운영을 하셨다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저희가 이제 반성으로 시작하면서 우리 오신 청취자분들 또 우리 동지들이죠. 다 동지분들하고 얘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7월 11일 화요일 안희정의 임시정부 방송 시작합니다. 이게 뭐 우리 오동환 동지가 네팔 현지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는 저기 홍대 앞입니다. 서울 홍대 앞이고요. 피부가 안 그을려서 거기 우기라서 탈 새가 없었습니다. 네팔도 우기라서. 우리 김유정님 섬세하시네. 한동안 잠수 타가지고 우리가 유정님 엄청 이렇게 걱정하고 이랬다. 우리 경선 동지잖아요. 김유정님. 그러시군요. 경선 기간 내내 얼마나 울고 웃으면서 오늘 페북에 누구지 브렌다성 성진경 씨가 박영욱 씨 설명해 주시네요. 그러시네요. 급진 네팔 공산당은 마오주의고 온건은 레닌주의래요. 네이버가 금세 또 검색을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이따가 이제 우리 비정규직에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에 이제 의견 개진해 주신 것도 같이 한번 서로 얘기해 보기로 하죠. 우리 마이크에 부착된 글씨에 낚였다고 우리 오도환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너무 깜찍하지 않나요? 우리 뭐 다 야심작입니다. 안주사님 덕분에 이렇게 모여서 오손도손 얘기하고 서로 이런 행복한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운입니다. 어머 그렇게 웃으시면 어떡해. 왜? 채통을 지키셔야죠. 너무 입이 찢어졌나? 우리 정동지 팬 많은 구동층이 많으신데 채통을 지켜주시고. 알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가 일단은 자치분권과 제2국무회의죠. 안희정의.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전에 경선을 치를 때도 그렇고 대선 후보들 중에서 뭐 유독 그 지방자치나 특히 뭐 단순한 지방자치 정도가 아니라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뭐 이제 누적된 철학이 있는 거죠.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더 높은 단계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자치분권 수준의 어떤 격상된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게 평소에 이제 우리 안 지사님의 지론이셨고, 그런 것들이 또 경선 과정에서 이제 그 문재인 후보가 이거를 뭐 토론 중에 보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무튼 경선에서 승리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신 다음에 이거를 또 정식으로 승계를 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약의 일부로도 흡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자치분권 이제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자치분권 국무회의를 추진을 하겠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광역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풀뿌리 자치를 만들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일단 안희정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원래는 네. 이것보다 이제 조금 더 그 다양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아주 본인의 페북이나 이런데 간략하게 이제 세 가지 제안 이렇게 갖고 네. 요약을 해갖고 딱 제시를 해주셨더라고요. 브랜드화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도 뭔가 발전되는 거지. 네. 지난번처럼 이제 만년체 서술 이런 거보다 네. 이제는 뭐 PPT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딱 네. 들어가서 네. 요약해서.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살펴봤어요. 제일 저기 하는 게, 전에는 이제 우리가 제2국무회의다. 그래서 대통령이 각 시도지사, 광역시의 시장과 도지사들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그 모여있는,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에서 중요 사안을 심의할 때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이 이제 국무회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과 비견되게 각 지역의 문제들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내용으로 제2의 국무회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네.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명명하기로 하자. 네. 그래서 자치분권 국무회의 이러니까 입에 짝짝 붙지 않으세요? 우리가 약간 좀 편파 방송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원래 이 팟캐스트의 설립 취지가 그렇습니다. 좋아하세요, 이런 거. 그 안희정에 대한 편파 방송. 네. 근데 우리가 뭐 편파 방송을 해도 틀린 말은 안 하게 돼. 왜 그러냐면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건 좀 믿을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치분권 국무회의를 추진을 하자고 이제 주장을 하시고, 시도지사와 대통령이 주요 국정 의제를 심의하게 되는 네네. 그런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소방직 지금 국가직화 약속을 하셨었죠. 근데 이제 그것을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게 제2 국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이제 제2국무회의, 좀 아까 이제 자치분권 국무회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될 수 있게 우리도 선전선동을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자치분권 제2 국무회의. 예. 뭐 제2는 빼고 이제 자치분권 국무회의에서 네. 이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서 거기서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약간 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이제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자치분권이라는 거는 어떤 권한이나 심지어는 뭐 연방제 수준으로 뭘 한다 그러면 권력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인 지방정부에 부여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이런 연방제 수준의 어떤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그와 같은 그 자치분권 제도,
이런 것들을 실행하겠다는 거를 우리 안 지사님이 그 제안하셨던 거를 본인의 공약으로 수용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이제는 개헌을 할 때 이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염두에 두고 내년쯤 되면은 개헌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 보겠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자치분권 국무회의를 이제 뒷받침 법제화를 하려면 개헌이 동반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제 지금 이제 두 단계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안 지사님은 우선은 이제 그런 헌법적 뒷받침, 이제 개헌을 통해서 보다 우리가 구상하는 것들이 헌법적 근거를 갖는다면 훨씬 더 이제 원활하고 힘을 받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그게 쉽지 않잖아요. 개헌이라는 게. 개헌이라는 거는 뭐 국민 대다수가 찬성해야 되고 또 발의를 하거나 이럴 때도 물론 대통령이 그 개헌을 하자고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논의를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님이 지금부터 말씀을 이렇게 꺼내시는 게 지금부터 논의를 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해서 이제 내년에 개헌을 하게 되면은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컨디션 짱인 게 물론 우리 팀장님 복귀하신 것도 있지만 아니 또 근데 우리 겨우 뭐 한 일주 2주 같은데 자꾸 복귀하고 우리 동지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좀 오랜만이라 저도 좀 아니 근데 진짜 약간 떴네요. 떴어 마음이.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이제 화요일 날 방송을 해야 할까 봐요.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니 또 오늘은 예고편이 오늘 11시에 그 냄비 받침이라고 그 프로에 이제 우리 안희정 기사님이 어떤 분은 어젠 줄 알고 있다가 완전히 페북에 댓글 보고 실망하시는 거야. 그거 기다리시느라고 지금 다들 그죠. 원래 이제 사실 우리가 본 게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따가 11시에 이제 본 게임 보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좀 그 예비 게임이나 이렇게 꼬마 콘서트 한번 보시는 거죠. 네, 솔미모님, 이거 저거 아이디 바꾸셔갖고 제가 헷갈리는데 이순주님, 솔미모님 맞아요.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개헌에 반영이 되죠. 맞습니다. 지금부터 논의를 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뭐 우리가 이제 때토론이라서 이제 공감 가는 부분이 엄청 많네요. 네, 남궁원님께서 지금 요청 하나 해주셨어요. 여러분 안희정 검색어 네이버 검색어 잊지 마시라고. 검색어 1위 한번 만들어보죠. 우리 이따가 이제 1위 도전해 보겠습니다. 일단 방송 끝나고 방송 중에 요 방송 끝나면서 작전 짜죠.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헌법적 뒷받침이 되는 개헌 이후에는 훨씬 더 힘을 받고 탄력을 받겠지만 그럼 그 이전까지는 놀고 있냐? 그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아까 남부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그 이전에도 이와 같은 논의를 먼저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재 주어진 헌법과 이제 법령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헌법을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각 그 시도지사한테도 권한이 배분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대통령한테 주어진 권한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를 뒷받침하는 법률의 개정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국회 수준의 논의를 통해서 뒷받침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그와 같은 법령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적용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짝짝꿍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뭐 대통령도 이제 국민이 바라는 거를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고 이래야 인기도 유지가 되는 거고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이 돼야 본인의 권력을 통해서 뭔가를 바꿔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결국은 뭐 우리가 헌법을 위반하지만 않는다면 서로가 컨센서스를 모아서 총의를 만들어내서 실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명동지가 소방직 공무원을 국가직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지금도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면 그것대로 실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지금 풀뿌리 자치를 만듭시다에서 이제 주장하시는 게 읍면동단이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는 일을 하자고 주장을 하시면서 주민세 같은 경우를 네. 주민자치위원회 재정으로 전환을 하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예산 전용은 충분히 지금도 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거는 네. 서로 합의만 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네. 전에 이제 안 지사님이 어떤 이제 강연이었죠. 강연에서 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네. 이제 주는 그런 거였어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긴다. 사람이 살다 보면 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긴 거를 해결하려면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냐? 그 문제를 당면한 사람들이 제일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토대로 해갖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건 다 명동지는 부천시민, 저는 인천시민, 또 우리 민욱동지는 뭐 성남시민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각자가 자기가 어떤 그 터를 잡고 사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문제는 사실은 중앙에서 다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거기 터 잡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거기서 뭔가 해결책을 발견을 해갖고 그걸 실행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보다 더 강력한 민주주의의 실천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안희정 지사님뿐만이 아니라 네. 안동시에서도 사실은 지자체 자치분권 역량 강화 방안 및 역할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해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네. 그리고 또 시흥시에서도 자치분권 대학을 열어서 시흥 캠퍼스를 오픈을 해서 거기 이제 주민자치 학교를 개강을 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그러니까 여러 자치 지금 지방자치제에서 자치분권에 대한 화두가 그죠. 네. 아니 그런 거 보면 저희가 이제 이슈를 선점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이제 자치분권이라는 어떤 키워드 네. 또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이제 발발음 세게 나시는 그래요. 이제 제가 이게 욕 먹을까봐 이제 이렇게 꼬지는 않는데 아무튼 민주주의 실행 방법 중에서 가장 섬세한 방식이죠. 자치분권이라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 지사님께서 이제 원조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연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은 네. 왜 대연정 안 하나? 네. 그 이상한 말이 전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아까 안동시, 시흥시에서도 저기 하고 내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옛날에 하지마. 그 최성 시장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이 저작권료도 안 내고 또 따라하는 거야. 근데 네. 이름을 좀 바꿔갖고 자치분권 이렇게 안 하고 지방분권형 개원촉고 이렇게 해갖고 또 설명회 한번 하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명품이 딱 나오면 다 짝퉁이 뜨게 돼 있는 거잖아요. 또 이제 밥숟가락 하나 올려가지고 자기도 무임승차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이렇게 끝까지 좀 이렇게 호감형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막가를 이용해서 우리 이 때토론이라 이 오도환 동지가 또 직업 변호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영웅 씨하고 서로 이제 토론하면서 이제 법률 자체를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해서 자치 사무의 범위를 넓히는 거
이게 이제 개헌과 더불어 또 비중 있게 똑같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의견 주셨는데 네네. 또는 뭐 개헌이 이제 하루아침에 바로 될 수 없다면 그 이전에 이제 어떤 법률의 개정이나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 이거를 뒷받침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나중에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또 그걸 뒷받침하는 세부적인 법률이나 이런 것들은 또 필요할 거거든요. 그쵸.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또 지금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네. 좋은 방송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광역시도 뭐 여러 그 지방자치도에서 제주 특별자치도에서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를 위해서 각계의 힘을 뭐 모으고 있다고 이런 뉴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박수 쳐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자치분권 TF의 뭐 사령탑을 행정부지사로 격상을 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못해. 지금 뭐 안동시처럼 포럼을 개최했다. 뭐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협의체, 범도민 협의체라도 구성해 가겠다라는 어떤 이런 모양새만이라도 갖추는 이런 지금 형국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아까 빙긋이 웃음이 난 게 제주도지사가 이제 원희룡 도지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따라해도 좋습니다. 이게 이런 좋은 것들은 좋은 것들은 이제 우리 안 지사님이 깃발을 들었으니까 또 좋은 거 따라하는 거는 또 정치인으로서도 바람직한 일이에요. 이런 거는 또 원희룡 지사가 내가 원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묵묵히 그 실천을 우리 안 지사님의 깃발 아래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거 이것도 높이 평가합니다. 깃치 아래 이제 모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비판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500명, 500만, 2천만 명 이렇게 명수로 이제 얘기를 한 것을 두고 단순히 그렇게 인원수로 제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보완점이랄까 이런 것을 제안을 또 해보신다면. 근데 저는 뭐 딱 어떤 단위로 그 지방자치정부를 편성하느냐는 딱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 안 지사님이 주장하시는 거는 한 500만에서 2천만 정도. 근데 그게 뭐 500만 명으로 자르자 2천만 명 돼야 되냐? 된다 이렇게 두부 모자듯이 자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 이런 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대전, 세종시, 그 다음에 충청남도 이게 이제 기능적으로는 사실 뭐 대전에 있는 사람이 세종으로 출퇴근도 하고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한 도시처럼 기능을 하기도 하거든요. 또 충청남도도 이제 뭐 서해안에 이제 좀 서산이나 보령이나 좀 먼 곳도 있고 내포로 그 도청을 옮긴 이유도 좀 기능적으로 이제 보완을 해서 대전 쪽으로 편중돼 있던 거를 분산시키려는 의미가 있다고 우리 내포 갔을 때 이제 안 지사님 직접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기능적 단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시도지사가 지금 17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광역시하고 도를 말하는 건데요. 누구 도지사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정부 조직을 개편하거나 뭐 지방자치 조직을 개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이 잘 살고 편히 살 수 있는 방향대로.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게 팔도강산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처럼 도나 시의 경계를 편성한 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정말 쌍팔년도 얘기라. 그 이후에 뭐 부산 울산 간 고속도로 뚫리니까 30분 생활권 돼갖고 부울경은 통합됐고 그 다음에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특별자치시나 대전광역시 그 다음에 충청남도의 공주시나 이런 것 부분들이 또 기능적으로 이제 한 도시나 한 생활권으로 기능하고 있고 이런다 그러면 그런 걸 중심으로 묶음으로 어떤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국가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지사께서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닌가. 근데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그게 총복리를 최대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거기에 또 이해관계가 내가 경계선에 딱 사는 사람이라든가 또 어떤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그거에 맞게 자기가 불편함을 느끼고 비판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100이면 100을 다 만족시키면 좋겠지만 뭐 100이면 100이 어떻게 다 만족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네, 기호가 있는데. 비난을 뭐 의한 비판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댓글 올라가는 속도를 제가 이제 쫓아가지 못하겠네. 요 근래 정말 오늘 방송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전현주님이 네. 부산에서 시도지사마다 내부 사정이 좀 다르긴 하니 네. 뭐 이러니까 이제 똑같을 수 없다는 거. 그렇죠. 제가 이거 보고 말한 거 아닙니다. 커밍한 거 아닌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동지라 그런지 서로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일찍 거. 논의를 하면은 이제 국민적 합의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여기 뭐 거기 뭐 진짜 옛날에 장소팔 고춘자라 그러더니 여기 뭐 솔미 뭐 오도환 김재영님 서로 주거니 받거니 뭐 전현주님 크크 웃고 분위기 좋습니다. 이게 우리보다 여기 댓글 게시판이 더 메인인 것 같은데 우리 말도 좀 들어주세요. 김재영님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면 지방 기득권 세력들 저항하기 힘들 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맞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행정 권역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이건 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MB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저항에 부딪혔어요. 왜 그러냐면 시 두 개가 통합되면 시장은 한 명밖에 없게 되잖아. 시장 한 명이 노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그런 발상을 가진 그 구역장이 있는데 그 구역장 자리를 내놓기 싫은 거죠. 그런 이해관계가 그렇기 또 때문에 지금 이제 작동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국가적인 지금 아젠다로 계속 정책적인 걸로 지금 논의를 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저는 솔직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을 이게 좋아하던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누가 좋아하는 근데 누가 또 잘하는 건 잘한다고 그렇죠. 좀 얘기해주고 특히 이제 자치분권에 관해서 우리 안 지사님이 주창했던 바를 채택해가지고 그걸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 이런 것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도 높이 평가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우리 또 업돼가지고 제가 이제 목소리 더 커졌네. 그러면 이렇게 뭐 첫 번째 주제를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면서 우리 그 댓글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마창진 통합대 진통 같은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그렇겠죠. 그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마산, 창원, 진해잖아요. 통합되는 도시의 이름을 뭘로 할 것이냐를 갖고 서로 이제 그거는 비단 하나의 단초인 거죠. 자, 우리 민욱 동지 입장하는데 이 화면 흔들려도 놀라지 마십시오. 저 살포시 들어오는.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어느 분이 뭐 도시가 통합되거나 이렇게 광역 단위로 어떤 행정구역을 모으거나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통합된 지역의 이름을 뭘로 할 것이냐. 청주랑 청원이랑 합칠 때 청주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거는 저는 한 2년만 뒤에 놀라셨죠? 우리 또 이게 또 묘미인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창진도 결국 창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제 친구가 이제 마산 출신이 있는데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창원이 언제적 이름을 가지고 지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마산을 집어먹었냐. 전현주 씨가 누구세요? 네. 아, 예, 소개해드리면 우리 조민욱 동지가 입장했습니다. 아니, 아까 그 여자분. 저를 모르신다는 건 조금. 아,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스튜디오에서. 기동 동지가 눈치가 조금 없어요. 눈치가. 죄송합니다. 제가, 제 장점을 좀 봐주십시오. 네, 순수해서 그래요. 자, 우리 지금 방송 들으면서 아까 댓글 다 달고 오셨는데 민욱 동지 입장하셨으니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민욱입니다. 제가 매번 좀 늦는데요. 퇴근 시간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점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도 오늘 방송 열심히 들으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뭘로 할 거냐 이걸 뭐 한 글자씩 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새로운 이름으로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러게. 그러니까 아예 근데 새로운 참 이름 짓는 것부터 지금 박영웅님도 이제 야구장을 어디다 두냐 이런 것까지 이제 서로 PT기에 싸우고. 야구장 중요하죠. 우리 박영웅님 저 같은 두산 오비 두산 팬이거든요. 그러시군요. 예. 저희는 저는 산미 슈퍼스타 순서부터 그 와이번스 팬을 지금 30년째 하고 있어가지고 두산 같은데 응원하는 분들도 있군요. 어머. 기동동지 산미 때부터 응원하셨으면 솔직히 어떤 팀도 응원하실 수가 있는데 그죠? 산미를 응원하셨죠. 하나분들 이렇게 낙담할 필요 없으세요. 언젠가 이제 코리안 시리즈 우승하고 이런다 옵니다. 영웅님 우리 두산 응원해요. 두산 최강 두산 파이팅. 내가 요새 이렇게 내가 원래 이렇게 충청도를 이렇게까지 좋아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누가 페북에 한화 이글스 게임하는 영상을 올려놨는데 이제 ARS 비슷하게 이제 폰으로 어떤 응원 문구를 쓰는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안희정 지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게 자막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 영웅이 봐봐 15년 16년 우승팀입니다. 그러셨군요. 네. 예. 저희가 농담이었고요. 옛날에 이제 와이번스가 우리 김성근 감독이 있을 때 좀 날랐잖아요. 그때 두산이랑 코리안 시리즈를 하면 얼마나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지 제가 그때 김경문 감독도 좀 너무 얄밉고 두산이나 이런 데서 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 곰돌이 캐릭터 이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좀 징그러웠습니다 그때는. 최강두산. 최강두산. 네. 자 우리 하나도 좀 응원 좀 해주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각 팀을 응원하는 여러 캐릭터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나라 이제 야구의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자치분권 얘기했는데 자치분권도 그런 것 같아요. LG 팬이네 LG 팬 여기. LG는 지금 잠깐 야구 얘기 좀 지금 구동동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야구에 이렇게 조화를 이룬 것처럼 자치분권도 좋아. 방송 한다고 해서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LG 팬들을 위해서 제가 안티 두산 있지 않습니까?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기 타이거스 팬도 있고요. 저기에서 여러 우리 다양한 팬들이 있습니다. 진짜 호인 동지가 타이거스 팬인데 민욱 동지는 어디 응원하세요? 저도 타이거즈. 그거네. 저는 이제 해태 타이거즈만이 진짜 타이거즈라고 생각하고 기아는 쳐다보지도 않던 시절을 한동안 오래 거치다가 지금 기아가 장난 아니어가지고 다시 이제 눈길을 주고 있습니다. 다 쫓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유니콘스 팀 어디 서울 간다고 그 고향 버리고 튀어가지고 내가 다시는 야구를 안 버리라 막 이랬다가 나중에 또 이만수 그때 코치셨죠. 빤스바람에 뛴다 그래가지고 또 그때부터 야구 보고 싶어갖고 제가 그냥 다시 와이번스로 이렇게 갈아탔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야구장에서 번개 한번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희정의 자치분권의 기치를 내세우기 위해서
각 그 팬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 지금 10개 구단인가 11개 구단인가 한 명씩은 꼭 한 명 이상은 참석하도록 해서 그러니까 고척구장에서 우리 한번 또.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공통분모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넥슨이랑 붙을 때 우리가 하나가 원정 경기를 오면 다 같이 가고 이제 때로 한번 하나를 응원해 주는 걸로. 충남도지사 이제 뭐 임기 끝나면은 이제 전국구로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기념 게임으로 한번 추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썰렁해? 난 좋아서 막 웃고 난리날 줄 알았는데. 이해하려고 노력을 어느 포인트에서 지금 들어가야 하는지. 네. 그래서 뭐 아까 자치분권 얘기할 말미에 이제 명동 들어오셔서 이렇게 뭐 각 야구단처럼 모이면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그쵸. 그와 같은 나라. 네. 그게 이제 우리 뭐 안희정 지사가 꿈꾸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제2국무회의가 야구 얘기했으니까 야구를 빗대면은 일종의 올스타전처럼 오. 축제 같은 그죠. 그런 네. 느낌으로 보여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 좋다. 좋다. 우리 네. 뭐 작가 필이나. 올스타전 같은 국무회의. 네. 네. 좋으네요. 좋으네요. 올스타전 MVP는 누군지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 그거는 아니고 그러지 이제 맙시다. 기치를 들었던 우리 안희정 지사가 MVP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네. 누구 맘대로? 우리 맘대로. 왜 그러냐고? 편파 방송이야. 네. 그럼 이 국무회의에 대해서 우리 더 하실 말씀 혹시 없으신지? 아니 저는 들으면서 왔고요. 네. 마지막에도 올스타전 한마디 해가지고 오늘의 활용점정이야?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냥 제가. 자치분권이 확 싸네. 그렇죠. 활용 점정을 찍었어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비정규직, 정규직. 네. 무조건 비정규직은 그르고 정규직은 옳은가? 네, 그렇죠. 그러면 아니면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화는 우리가 과연 지향해야 하는가? 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토론을 좀 해볼게요. 맞아요. 근데 참 이게 가벼운 문제는 아닌 거죠.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슈들이 대부분 정치 이슈거나 생활에 관해서도 이제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정치 문제가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 저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꾸리고 있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고 우리가 다 같군요. 우리 다 같이 다 노동자. 저는 이제 노사협상할 때 약간 사측에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뭐 노동자만이 또 권리를 갖거나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게 조화롭게 있어야 되고 또 노동자가 노동을 팔 수 있는 고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게 이 논란이 지금 어떻게 시작이 됐죠? 이게 지금 국민의당의 이현주 의원이 언니가 그 언니라 그러면 또 고소 당할지 몰라. 그런가요? 그러면 이현주 의원이 막말을 한 거죠. 파견 청소 노동자분들을 향해서 급식 노동자들을 향해서 이제 뭐 심한 말을 했다죠. 그러게 제가 이제 들은 얘기는 SBS 기자가 이제 전화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파업을 하고 있다. 학교에 관련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했더니 미친놈들 이 말을 했대요.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이제 급식에 종사하는 뭐 미친 X들인데 이제 놈들이라고 써놓은 기사도 있더라고. 저도 이제 이 주제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급식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뭐 밥이나 하는 아줌마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저기를 하는데 SBS 기자가 왜 그런 비하인드의 녹음까지 이제 공개를 했겠어요. 처음에는 했더니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런 거야. 진짜 없다고 했어요? 네.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 소리냐? 그 말했던 거 내가 여기 지금 갖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이현주 의원이 이제 그 마이크에다 대고 유감 표명을 했어요. 유감 표명을 했는데 뭐 그게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는 나는 안 들리더라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비하인드에 있는 거를 함부로 녹음을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공개를 하는 것 자체는 언론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런 내 말 때문에 상처를 입은 분이 있다면 죄송하다. 이렇게 이 사과야 뭐야 말이야 방구야. 아니죠.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그런 발언 자체가 나왔다는 것 자체에 너무 실망을 주는 건데. 그래서 솔직히 국민의당답다 생각했어요. 요새 뭐 아주 대세인데 뭐 국민의당이. 전국을 주도하고 있어가지고. 그죠? 전국을 주도하고 있어. 아유, 지난번 방송 때 네. 우리 뭐 문준영 군에 대해서 모함을 했던 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이현주 의원의 이제 망발을 중심으로 우리 비정규직 정규직 얘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그 공약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공약을 내신 바가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우리 모든 이슈가 지금 이제 노동 문제에 대해서 모든 이슈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옳은가, 과연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싶어서. 네. 예, 뭐 저는 그 기억이 나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좀 방문을 한 곳이 공항공사 인천공항 안에 있는 거기에 가서 이제 어떤 거기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겠다 하는 목표에 대해서 이제 뭐 현지 지도라고 해야 되나? 그건 김정은이 하는 거지. 네, 그런 발표를 하셨던 게 좀 어떤 여론의 주목을 좀 끌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가 좀 한참 초기의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봤더니 이제 대선 또는 경선 후보자들의 어떤 공약을 분석을 해놓은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약이 당연히 이제 이런 노동 분야에 관한 적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냥 안희정 지사가 약간 오른쪽에 있는 정책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 기사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경선 후보들의 노동 정책을 비교하면서 그때 이제 이 비정규직 얘기가 있더라고요. 얘기는 뭐냐면 근데 저는 좀 그게 납득이 안 간 건 뭐냐면 뭐 정규직화를 해주는 게 더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이라는 기조에서 그 기사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안 지사님이 하는 얘기는 이제 정규직화를 너무 고착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일자리가 줄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 어떤 인사정책을 쓰거나 이럴 때 채용에 대해서 생각해요. 근데 채용할 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한 번 잘못 뽑으면 그만두게 하기 어려워요.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노동의 비효율을 야기하거나 비효율을 야기하는 게 뭐 와갖고 이제 그룹워크가 안 돼갖고 사람들 간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노동의 품질이 항상 좋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명 채용할 거 뭐 이번에는 7명만 해야지 5명만 해야지 뭐 이런 조심성이 증가하다 보면 저야 이제 비단 하나의 예를 드는 거지만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지사님은 그때 이제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는 비정규직이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처우가 되고 대우받는 그와 같은 제도를 확립하거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장하셨던 게 생각이 나고 뭐 맞는 것 같은데요, 난? 저도 그 처음에 안 지사님이 노동유연화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그 전에는 저도 비정규직 정규직 프레임 하에서 당연히 모든 일자리는 정규직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이제 관심을 받고 굉장히 그가 하는 얘기는 충분히 되짚어볼 만한 지점이 있고 상당히 합리적이다라고 다른 내용에서 이제 발견했던 안 지사님이 노동유연화 얘기를 한 이후에는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거가 하나 있고 네. 저도 이제 좀 이제 사회초년생 시절을 지나서 일종의 관리자 또 채용자의 경험으로 있다 보니까는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실질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너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프레임으로 노동 문제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과거 너무 구시대적인 프레임 아닌가. 지금 사람들은 이제 보면은 일을 사실 덜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어쩐다 하면서 앞으로 일자리를 많이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한테 이제 아마 내어줄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어떤 그 자리에 속하지 못하면 그 불안감을 계속 사회가 이제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어휘로 봐도 정규직, 비정규직은 굉장히 사용자의 관점 그리고 어떤 자리의 관점인가 아닌가 싶고 노동유연화라는 얘기는 어쨌든 사람이 이제 주가 돼서 내 노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은 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일자리들이 고도화되면서 다양하게 생기는데 아직도 정규직, 비정규직하고 이분화시키고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훨씬 못한 대우를 받는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사고를 하게 만드니까 사실 사람들은 나는 유연하게 일을 하고 싶은데 뭔가 정규직은 또 돼야 될 것 같고 너무 헷갈리게 만든다 사람들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발생 초기에는 그와 같은 오남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비정규직이라는 게 결국 정규직에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하면 뭐가 다른가? 근데 이제 근로 기간의 약정이 다른 거죠. 그죠? 또 뭐라도 하나만 다르면은 비정규직으로 규정을 하더라고요. 또는 풀타임으로 일을 하느냐, 파트타임으로만 일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규직 노동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이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뭐 퇴직금도 누진되고, 퇴직금도 그 지급되고 이렇게 이제 장기간 어떤 노동에 종사하는 그와 같은 근로자. 근데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뭐 파트타임이 될지 아니면은 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해놓은 근로계약이 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래 있었던 그런 풀타임의 상시 근로자는 아닌 형태로 하면은 다 비정규직으로 규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악용을 해먹은 사람들이 초기에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분 보장이 안 되니까 너 이제 저임금만 받고도 그냥 참고 다녀야지. 안 그러면 다음에 계약 연장 안 해주면은 넌 잘린다. 일자리를 잃을래? 조금만 받고 열악한 처우도 참고 할래. 이런 거를 악용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함부로 잘리지 않고 또 저와 같은 협박을 당하거나 이렇게 좀 열악한 처지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노동법이나 노동법 중에 특히 이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내가 함부로 내가 해고사유가 있는 잘못을 하기 이전에는 잘리지 않을 그와 같은 신분보장 하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오히려 그게 민욱동지 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노동의 형태에 따라서 딱 이런 상시근로자만 필요하지 않은 노동이 굉장히 많이 각 분야에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다 그러면 그거에 맞춤형으로 적응하게 만들어야지 우리는 뭐 옛날에 이제 9시에 출근해 갖고 하루 종일 일하고 6시까지 뭐 사무직 또는 생산직 노동자가 돼가지고 공장이 그때 돌아가니까 그때 가갖고 하루 종일 일하고 뭐 주말만 쉬고 나머지는 매번 일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떤 창작 작품을 만들어야 되거나 이러면 결과물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노동이 이제 탄력적으로 주말에 많이 필요하고 평일에는 조금만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노동 유연화 이거 되게 불안하게 생각하고 되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재 노동 유연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 뭐 IT 업종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나 TF에 따라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죠. 뭐 프로젝트가 그렇죠. 시작되면은 뭐 취업이 됐다가 끝나면은 당연히 이제 계약이 해지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노동 유연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근데 그게 예, 두렵거나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가 그 안전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이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취업이 이제 안 됐을 경우에 실업 수당이 제대로 보장이 되거나 이런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상태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보장이 되고 비정규직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진입 장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두려움이 없으려면은 사회 보장 제도가 좀 확실히 돼 있고 예, 안전망이 확실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비정규직의 급여가 정규직이나 이런 것들을 뭐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 예, 이것이 원칙이 지켜지고 이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러면 뭐 정규직화 해달라고 굳이 이렇게 외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는 삶의 질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삶의 질이 예, 보장이 돼. 그러니까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거는 그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만큼의 그 수입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원리는. 그래서 아니 여기 박영님도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는데 이제 스위스 뭐 청소 노동자라고 하셨는데 저는 뭐 비슷한 얘기인데 스위스나 독일에 가면 그 굴뚝 청소를 하시는 그 전문직이잖아요. 굴뚝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수입이 엄청 짭짤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선진국이 될수록 결국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더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 금전적 보상이 더 많이 따른대요.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상시적이고 고숙련도면서 전문적인 일에 예, 그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고임금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먼 얘기도 아닌 게 아까 미영 동지도 적절한 예들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뭐 IT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무슨 영화를 찍는데 영화 배우라든가 거기에 영화의 엔지니어라든가 거기도 이제 영화 배우는 인기 있는 사람은 승자독식이라고 한꺼번에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아가고 다른 사람은 그거에 비해서 훨씬 격차가 심한 스텝들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 뭐 황정민 이런 배우가 이제 밥숟가락 차려놓는 뭐 밥상론 이런 것도 나온 적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건설회사에서 일하는데 우리도 이제 숙련된 건설 기술자나 이런 분들은 어디 해외에 근무하거나 이렇게 해갖고 벽지 수당까지 얹히고 그러면 임원보다도 총 받는 임금의 총액이 더 많은 분들도 계세요. 다만 이제 그분들은 그 뭐 수력발전소 공사 그러면 그 발전소 공사 끝나면은 그 촉탁직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끝날 때까지만 저희가 계약해갖고 이제 초빙해서 일을 하는 거죠. 프로젝트 베이스로.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공사가 있어야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능력 발휘할 기회가 있는 거고 영화가 있어야 영화 배우도 뭐를 하는 거고 IT도 IT 프로젝트가 있어야 어떤 생산물을 창출해내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 저는 뭐 기업이라든가 어떤 뭐 기관에서 그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분들은 정규직화 해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서 어느 일정 수준의 뭐 일을 기능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상당히 많은 이제 노동자들이 사실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서 평가받고 임금도 받고 그에 대한 대우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프레임 그리고 회사 안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프레임 때문에 다른 나라도 이제 뭐
결코 떨어지지 않은 얘기일 수 있겠지만 또 대한민국 특히 이제 뭐 사내 정치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도 저는 뭐 조금 뭐 광범위하게 해석하자면 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프레임 안에서 결국 사람들한테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고 하는 쪽으로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프레임으로 이 비정규직과 정규직 논란이 좀 구시대적 프레임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 그게 같다. 지금 노조에서도 네. 그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 노조를 지금 분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노조 파업을 할 때도 뭐 비정규직 노조를 끼워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이 어이없는 저는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 분리를 하게 그리고 또 어떤 대기업에서는 뭐 비정규직이고 아니고에 따라서 그 명찰 색깔을 다르게 만들었다고 해요. 정규직은 뭐 하얀색, 비정규직은 뭐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렇게 다르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 그러니까 정치를 말하자면 배제 정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원들 간에도 위계를 만들어서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끼리도 다 연대를 하고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배제시키고 나는 너희와 달라 이렇게 이제 배제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이게 문제가 노동 문제도 뭐 그건 아마 나중에 이제 민웅통장한테도 좀 옛날에 정의당 당원도 하시고 그래갖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뭐 저는 전에 이제 어떤 법정 스님인가 이제 하는 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그 양반이 뭐 법어를 한 거를 들은 건 아니고 이제 사실은 정의당을 되게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연봉 5천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대변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하드를. 했더니 뭐 얘기하면서 이제 누가 정의다 그러니까 정의당도 사실은 민주노총의 핵심 세력이 태어나는데 이제 모태가 됐던 그런 정당입니다. 근데 민주노총이나 뭐 이런데 핵심 조끼 입은 간부들은 다 연봉 5천만 원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아까 미영 동지가 얘기하셨던 이제 노조도 급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분들도. 그러니까 정규직 노조의 이권을 어떻게 보면 쟁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분들의 핵심적인 목표이지 물론 뭐 정책적으로 제스처를 쓸 수는 있어요. 우리는 뭐 비정규직이나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의 권리도 보호하려고 애쓴다. 뭐 이렇게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거나 어떤 말을 하는 거는 봤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이권을 뭐 이권이라고 하는 게 좀 표현이 거슬릴지 모르겠는데 뭐 본인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은 딱히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현기차 같은데 지금도 이제 파업 예고를 하면서 이제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중국의 사드 보복 때문에 안 팔리지, 미국의 트럼프 난리죽이지, 뭐 이러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좀 위기를 같이 극복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노력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분들이 정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런 문제를 정말 절감하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약간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도 지금 뭐 통합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대연정 이것도 사실은 통합하는 거잖아요. 어떤 대의적인 대전제 대문제를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통합해서 다 같이 해결하자 이런 의미잖아요. 크게 보자면 그러면 국민 대통합 다 통합하자는 의미예요. 그러면 사실은 노동 문제도 뭐 비정규직, 정규직 이렇게 나누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통합하고 화합하고 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우리는 정규직 노조, 너네는 비정규직 노조 이렇게 나누면 또 될 건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뭐 고용 형태를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걸 나눌 게 아니라 어쨌든 임금의 이 수준을 좀 높이고 평등하게 평등 임금을 임금 수준을 좀 높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힘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전에 그 안희정 지사가 제시한 어떤 공약 중에서 공정노동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독점의 폐해를 일으키거나 이런 어떤 기업 집단이나 어떤 그 불공정 행위를 하는 자가 있으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과징금을 물리던가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공정경쟁을 북돋우는 역할을 해주겠다는 의미잖아요. 네. 저는 뭐 그거하고 등치시켜갖고 이 개념을 받아들였어요. 어떤 노동행위가 있으면 지금도 이제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산하의 어떤 근로감독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부 공무원인 거죠. 근데 이런 공정노동위원회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의 어떤 처우가 있다. 그러면 그 처우 자체를 누가 시혜적으로 개선해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처우가 개선되는지 또 그게 공정한 환경 하에서 그런 내가 팔고자 하는 노동이 거래가 되고 이러는 것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공정노동위원회라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 그 공정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이제 노동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도 공정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감시 감독하거나 그거를 계도하고 북돋아 주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이게 무턱대고 비정규직 정규직이 나눠져 있는 현실이 엄존하고 있는데 그냥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 노동의 유연화나 이런 거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비효율이 양산돼서 반대한다. 이런 게 안희정의 생각은 아닌 거거든요. 안희정은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에 종사하던 정규직에 종사하던 실질적인 처우가 개선되고 공정하게 노동이 사고 팔리는 이런 것들 또 아까 그런 다원화된 사회에 있어서 노동 수요가 제각각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정규직으로 안정되게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형태의 잡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아까 영화판이 됐던 또 건설 프로젝트가 됐던 IT 프로젝트가 됐던 이렇게 노동이 탄력적으로 필요한 그와 같은 업태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무조건 정규직으로 밀어붙인다 이렇게 획일적인 잣대로 하는 거는 오히려 더 큰 비효율을 양산하는 게 아닌가. 저도 이제 사회적 합의를 이룬 그런 이제 공정 노동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내가 어떤 지속적인 소속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규직을 선택하고 아니면 어떤 유연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냥 비정규직을 선택하고 그렇죠. 어떤 게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선택할 수 문제죠. 있는 것으로서 네. 가려면은 저는 이제 그 공정노동 그 위원회와 네네. 같은 그거는 이제 제가 몰랐었는데 네. 또 감탄을 제가 또 안지사님의 몇 달 전인가요? 어디 제가 이제 뭐 페이스북에서 동영상으로 봤는데 뭐 노조 관련된 어디 행사에 가서 사람들한테 다 노조에 가입하자라고 일종의 메시지도 내시고 거기 와 있던 현기차 임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해줘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노조에 가입 안 했는데. 뭐 그런 필요성을 평소에 못 느꼈었던 거죠. 근데 누구는 노동자고 노동자 아닌 게 아니라 근데 거기서 말하는 노조는 회사 사내 노조 말고 뭐 어떤 산별 노조나 뭐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그런 게 민주노총이 그런 건가요? 결국에는 회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거죠. 그건 잘 몰라가지고 노동조합 총연맹이에요.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그러면 회사에 노조가 없는 뭐 전화 미용동지 같은 경우에 노조에 가입한다고 하면 결국 민주노총에 가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요? 그 노동조합이 두 종류로 분류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니 뭐 민노총 한노총 예. 그러시죠.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노동자가 조직된 단체라 네. 민주노총의 개인적인 단위로 가입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네. 그거는 개별 노조가 있고 개별 노조의 총연합이라니까. 근데 저도 노조라는 게 결국 이제 그 회사의 중심으로 간다기보다 아까 공정노동위원회 그런 데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정말 노동자와 개개인이 뭔가 이제 노조로서 조직화될 수 있고 노동법이 바뀌어야 돼 강제로. 지금은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노조에 있다. 할 수 하는 있다지. 게. 몇 명 이하의 뭐 직원을 가진 회사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뭐 이런 할 수 있다지만 이거 가입해야 한다로 바뀌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러니까. 게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전에 클로즈드샵, 뭐 유니온샵, 뭐 오픈 이런 네. 노동조합에 이제 뭐 지금도 항우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조합원이 아니면은 아예 그 항구에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노동조합이 이제 훨씬 더 센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근데 노동조합은 과연 효율만 추구하느냐? 꼭 그렇다고 보기도 어려운 예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개개 근로자의 뭐 어떤 근로자로서의 권리, 그거는 우리 근로상권이라고 하는 그런 권리를 통해서 보장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오히려 뭐 먹고 살 걸 챙겨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생산 원가를 높이거나 원가 경쟁력을 잃어버린다면 아예 그냥 잡이 아니라 시장이 다 날아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분별력 있게 대처해야 될 건이지 무조건 내 권익만 내세운다 이런 것이 오히려 결국은 내 발목을 잡거나 내 목을 치는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참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서 당신 권익을 잘 보호받도록 해줄 것이고 그러면 훨씬 더 명료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표를 달라. 어떤 정치인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정치를 할 때 여의도 생활을 청산하고 나니까 너무 가뿐하다는 거예요. 가뿐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정치인일 때는 내가 양심에 부대끼건 안 부대끼건 나한테 표 줄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억지로라도 해야 된대. 근데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오니까 내가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안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정치인하고 좀 다르게 독특한 면이 있는 게 내가 듣기 거북한 얘기도 맞는 말이면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단기적으로는 내가 지금 좀 듣기 싫은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결국 나나 우리를 위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아주. 네, 그렇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한국 사회가 지금 너무 양극화돼 있는 이런 위기를 이제 저임금을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걸 뭐 전부 다 100% 정규직화 하겠다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말씀을 여기 똑같이 이거 보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조연서님이 이제 안지사님 전에 하셨던 발언 중에 비정규직 모두를 정규직으로 바꿔주겠다는 말은 할 수도 없는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언급하신 거를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켜 주시네요. 그렇죠. 그 거짓말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 상징적인 말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사회가 그거를 수용할 능력이 안 되는데 말로만 외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이제 저임금의 해결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임금 그죠. 임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인데 정규 비정규의 이거에 지금 뭐 해결이냐보다는 일단 저임금의 해결인 것 같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사회보장 제도의 확충.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떤 국민이 최소한의 어떤 생활의 보장을 가지면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런 것들을 정부가 보장해줄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미영동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동 자체로부터 파생되는 어떤 처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임금 수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임금 이외에도 다른 근로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와 같은 조건들이 이제 제대로 향상되도록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일 것 같고, 그게 안 되고 아까 비정규직이라는 거는 실업의 위험이 더 큰 거잖아요. 실업의 위험이 더 크다면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구직급여가 됐던 실업수당이 됐던 그와 같이 이제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고 확대되는 것. 지금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네, 미흡한 거죠. 그리고 급식 지금 노동자 같은 경우는 급식 노동자의 급여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급식 노동자의 그 급여 수준이 같은 영양사 급여의 수준에 50%도 미치지 못한다던가, 한 5년, 10년 일한 조리사의 급여 수준이 영양사 급여의 50%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던가라는 그런 상황이다. 이러면은 제고의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급여 수준을 높인다던가 이런 제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 이제 우리 브렌다성님 요새 활약이 크시죠. 근데 불공정이 문제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이게 이제 아까 공정노동위원회 같은 공약을 안희정 지사가 제시하시고 이런 거하고도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모두를 정규직으로 소화해가지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면서 처우도 잘해주고 이럴 수 있는 사회의 어떤 캐파가 있으면은 그거는 굳이 말릴 필요는 없겠죠. 근데 사회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그거를 그냥 미사역으로 하면 아까 조연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거짓말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막말로 말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한 2년, 1년씩 계약해서 2년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일 임금은 이제 그 수준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임금 수준의 무기계약직인 노동자가 있는데 그 임금이 정규직의 임금의 50%도 안 된다거나 하면은 그 무기계약직은 이제 계속 정규직이나 마찬가지니까 정규직이라고 보는데, 그럼 정규직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임금이 수준이 보장되지가 않는다면 그럼 정규직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의미는 더 이상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해 하기보다는 임금의 수준을 높이는 일과 사회 안전망을 보장하는 그런 일에 힘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를 저는 냈으면 좋겠는데, 왜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이렇게만 이렇게 주장을 하고 목소리를 내는지가 너무 의문이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거는 그런 것도 있죠. 일단 노동조합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든 노동조합이 갖는 파워의 핵심은 노동조합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정규직으로 안정적인 조합원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책상 이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선의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정규직으로 고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제일 바람직한 근로 형태이기는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정규직화해서 생활의 안정을 갖고 오는 것 자체도 궁극적으로는 가져야 할 가치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그렇게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쉽긴 한데 뭐 시간이 이제 뭐 9시에 가까이 되고 좀 이따가 또 우리 11시에 냄비 받침에 안희정 지사님 나온 것도 이제 시청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집에 가는 길이라서 못 보나요? 그죠. 양치하시거나 이럴 분들 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 제시해 주신 거 좀 서로 같이 공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요한님이 저임금과 사회보장의 확충,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의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요점 포인트로 잘 집어주셨다. 이건 뭐 내 자랑인가? 내가 왜 이걸 읽었지? 그다음에 우리 김재웅님이 이제 국민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이런 뭐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맞아.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네, 이제 중요해요. 독일 사례로 네.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급여 차이가 뭐 100을 기준으로 하면 의사가 100이라면 간호사는 7, 80 정도는 된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진국이 될수록 아까 뭐 비슷한 얘기를 드렸지만 미국에서 이제 어떤 소방관의 연봉이 대통령의 연봉보다 많다 이런 얘기도 전에 소개된 적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금 격차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아까도 그런 우리가 옛날에 뭐 직업에 귀천이 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는 귀천이 있는 듯한 그 인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점점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면은 그게 더 바람직한 직업이다. 뭐 이런 부분이 될 본인의 것 가치 같아요. 선택이죠. 본인의 가치 선택.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안희정이 주장한 비정규직이 없는 나라보다 비정규직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나라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을 해야겠다는. 이것도 안 지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어록이야 어록. 정말 네. 비정규직이 없는 나라? 네. 뭐 이것도 좋지만 비정규직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나라. 네. 결국 오늘의 키워드는 공정에 있는 것 같네.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녹음은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다음 주에 밝은 모습으로 만나고 이따 11시에는 냄비 받침 꼭 보고 난 다음에 내일 페북이나 우리 또 저기 트위터도 있어요. 팀 스틸버드라고 거기도 많이 가입해 주시고 팀 스틸버드 많이 가입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안지사님이 인스타그램도 멋진 사진 많이 있으니까 서로 많이 퍼나르고 공유하도록 이렇게 재밌게 놀아요. 우리 희정 밴드도 가입해 주세요. 네네. 그러면 오늘도 이제 해피한 밤 되시고요. 11시에도 재미진 방송 시청하세요. 안희정 검색. 감사합니다. 검색어 1위 안희정.